안녕하세요. 저희 호조가 설명할 내용은 세포의 대사 과정입니다. 세포는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하며 변형시킨다 라는 부제를 통해 세포의 대사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세포대사의 개념을 소개하고 세포대사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한 후 세포호흡의 3단계 과정을 살펴보고 이 세포대사와 우리 일상 속에서의 질병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대사란 세포가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여러 물질로 합성,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 반응을 모두 세포대사라고 합니다. 이 세포대사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며 모든 생명활동은 세포대사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포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화작용입니다.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들을 모아 큰 분자들을 만드는 작용으로 분자가 커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하여 ATP가 소모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합성하는 작은 아미노산이 모여 단백질을 형성하는 단백질 합성 과정이나 포도당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저장 형태가 되는 것처럼 작은 분자들이 더 크고 복잡한 분자를 만드는 동화작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화작용과는 반대로 큰 분자를 쪼개서 작은 분자로 만드는 이화작용이 존재합니다. 이화작용은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어 이 에너지가 ATP로 저장됩니다. 이화작용도 예를 들어 보자면 ATP를 만드는 세포호흡이 대표적인데 포도당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고 ATP 형태로 저장합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쉽게 정리하자면 동화작용은 우리가 집을 짓듯이 작은 벽돌을 쌓아 큰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고, 이화작용은 큰 집을 철거하는 것처럼 작은 조각으로 깨부시고 해체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세포호흡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 세포호흡을 3단계로 나눠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과 공기, 즉 산소를 활용해 포도당을 분해하고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인 ATP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포호흡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인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단계로 포도당 1개가 10단계의 효소 반응을 통해 피로부산 2개로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ATP 2개와 NADH라는 전자운반체 2개가 생성됩니다. 산소가 없어도 진행될 수 있는 무산소 과정이고 모든 생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렙스 회로가 있는데요. 크렙스 회로는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할 수 있고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 즉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안쪽 공간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피로부산이 아세틸코A로 변환된 후 8단계의 순환 반응을 통해 완전히 분해됩니다. 포도당 1개당 ATP 2개, NADH 6개, FADH2 2개, 이산화탄소 6개가 각각 생성됩니다. 크렙스 회로 과정에서는 포도당의 탄소 골격이 완전히 이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 여기서 NADH와 FADH2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NADH와 FADH2 둘 다 전자운반체 역할을 하고 이 둘의 차이점으로는 최종적으로 만드는 ATP 개수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NADH는 ATP 2.5개를 생성하고 FADH2는 1.5개의 ATP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정은 전자단백의 과정으로
미토콘드리아 내방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크랩스웨러에서 생성된 NADH와 FADH2가 전자를 공급하면 이 전자들이 단백질 복합체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이온이 막강 공간으로 펌핑되어 농동 기울기를 형성하는 것이 먹전위를 형성하는 것이고, ATP 합성 요소를 통해 대량의 ATP가 생성됩니다. 최종적으로 전자는 산소와 결합하여 물을 형성합니다. 전체적으로 포도당 1개로부터 약 32개에서 34개의 ATP가 생성되며, 이는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 세포호흡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과 산소로부터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인 ATP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세포호흡의 전 과정입니다. 세포호흡에서 사용되는 요소는 각 단계를 완벽하게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소란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단백질 촉매인데요. 촉매로서 반응 속도를 수백만 배까지 증가시키면서도 자신은 변화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소의 주요 역할로는 대사 반응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며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대폭 감소시킵니다. 이를 통해 체온과 같은 온화한 조건에서도 생명에 필요한 반응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하고, 만약 효소가 없어진다면 대부분의 생체 반응은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됩니다. 효소는 우리 몸의 모든 생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면 대사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호르몬과 신호분자도 대사 조절에 관여를 하는데요. 즉, 호르몬과 신호분자도 효소를 통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이 생성되어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고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혈당이 낮다면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서 저장하고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합니다. 아드레날린은 간과 근육에서 글리코겐 분해를 빠르게 하여 에너지 공급을 더 빠르게 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신호분자를 통해 글리코겐 포스포릴라제를 즉시 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세포가 항상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까닭은 이러한 조절 때문인데요. 정상 상황에서는 호르몬이 신호를 전달하고 효소가 실제 작업을 수행하며 피드백을 조절합니다. 세포 대사는 질병과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과정에 문제가 생겨 세포가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병입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 파괴로 인슐린 분비가 중단되고,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대사 이상은 전신의 세포 기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보다 대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비정상 세포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암 진단 그리고 의료 연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세포는 산소가 충분할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효율적인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ATP를 생산하지만, 암세포는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정을 선호하여 포도당을 빠르게 소모합니다. 이를 바르브르크 효과라고 하며 암세포의 빠른 증식과 세포 구성 요소 합성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대사 특성은 영상 진단에서 암을 발견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며 암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도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세포 대사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핵심 과정이라 정리할 수 있고,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모든 화학 반응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포 과정은 당뇨병과 암과 같은 질병과도 관련성이 매우 높고, 질병을 연구하고 응용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